많이 먹으면은 많이 내보내고 적게 먹으면은 적게 내보내는 그런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또 역할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죠. 조혈 호르몬하고 네.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60리터의 피를 걸러준다고 하면 이게 뭐 2리터짜리 그 생수병 한 80개분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상당히 되겠습니다. 많은 양이군요. 네. 바쁘겠어요. 그래요. 일어나고 그래요. 바쁘고 게으르면 할 수가 없겠네요. 네. 다음은 출생의 비밀. 이거 뭐예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신장에? 네, 확인해 볼게요. 하트 재밌습니다. 짜잔. 쌍둥이. 아, 이게 둘이란 얘기인가요? 네, 그 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도 기증을 하곤 하죠. 그렇지만 이런 그 기증은 물론 사랑스러운 그런 기증이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한쪽만 일을 하면 다른 한쪽은 좀 무리가 갈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또 하나를 기증해도 나머지 하나가 보상작용을 통해서 두 개의 일을 거의 합니다. 네, 네.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도 없고 또 한 번 망가지면 참 회복이 힘들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의 신장 건강은 어떤가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 한번 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장 건강을 더 조심히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자, 눈 주위나 예. 손발이 붓는 분. 아, 맞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이렇게 남아있고, 손도 좀 불편하고, 몸도 좀 많이 붓는 것 같고요, 교수님. 신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소변을 보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수분을 다 조절하고 있는 게 신장입니다. 네. 근데 그 말은 맞지만 우리가 그 눈 주위나 이게 그 이 눈 밑이 네. 이 누에가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눈만 부으면 조금 활동을 하면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되면 아침이랑 퉁퉁 붓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만성 신부전의 어떤 그 증상은 항상 부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무릎 관절 이하가 이렇게 누르면 푹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부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부종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라면 먹고 자서 아침에 붓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속되고요. 그거는 이제 소화기 계통이 너무 과하게 아. 항진이 돼서 신장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일어나면 그 퉁퉁 붓게 되는데 조금 활동하게 되면 땀이 나고 조금 활동하게 되면 그렇죠. 부종이 가라앉는 경우는 일상적인 보편적인 부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신장의 부종은 항상 부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소변에서 거품이 난다. 근데 조금씩은 다 있지 않나요, 거품이?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변기의 소변을 볼 때 가장자리에 약간의 거품이 나는 것은 모두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거품량은 실은 이렇게 산같이 수면 위로 산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품량이 많아지면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거품은 왜 생기는 겁니까? 거품은 소변 안에 있는 그 단백질이 물과 부딪혀서 생기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네. 네. 자, 다음은 세 번째 확인해야 될 부분은요. 자,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경우도 신장이 안 좋을 때 그럴 수가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려움증은 실은 신장질환 초기에 나타나지는 않고요. 대부분 만성신장질환 후기, 즉 거의 투석이 임박한 그런 경우에 동반되는 증상인데요. 네. 그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가렵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이 등을 긁어서 제가 진찰을 하다 보면은 이분이 어디 채찍으로 잘못 맞으셨나 할 정도로 그렇게 상처가 심한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빈혈처럼 걷거나 운동을 할 때 숨이 차거나 혹은 두통이 있다. 이런 네. 증상도 있을 수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빈혈하면은 몸에 피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빈혈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관 출혈일 때는 그냥 빈혈만 나타나지만 신장의 어떤 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빈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머리는 오후에 굉장히 많이 아프고요. 또 그 가슴이 숨이 차면서 굉장히 답답한 경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도 차고 머리도 아픈 게 오후에 아프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증상들을 보니까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 엄마도 요즘 막 가렵다고 그러시는데 유심히 보고 부모님들의 신장 건강 좀 챙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양방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방에서는 과연 신장의 이상 신호를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위별로 허리, 귀, 목, 피부 그리고 감정의 변화까지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